네, 반갑습니다. 김정기입니다. 예, 오늘은요,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자녀의 성장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음, 그 성장을 위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영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인데, 사실은 이제 선천적인 그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후천적인 요인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영양,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인데, 음, 자, 이때 우리 왜 그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 성장 호르몬은 뇌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성장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뇌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 다양한 장기에 직접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뭡니까 밑에 보면은요, 이제 근육,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조직, 그 다음에 이자, 그리고 이제 간에도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간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면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 그래가지고 IGF-1, IGF-2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IGF-1, IGF-2에 의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뭐 자세한 거는 좀 복잡하니까 이제 대략 생략을 하고요. 쉽게 말해서 뇌에서 어떤 신호를 받아서 결국은 간에서 분비되는 이제 IGF-1, IGF-2가 많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뇌하수체에서 직접 분비하는 성장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조직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자극하는 요인을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을 이제 억제하게 되는 게 뭐냐면 무기력이라든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질병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렐린은 뭔지 아시죠? 그렐린은 식욕 자극 호르몬이죠. 그죠? 자극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렐린과 아미노산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분비를 많이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아시다시피 혈당이라든지 그래서 그 당뇨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산을 줄여서 뭡니까 그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결국은 운동이라는 거는 왜 해야 되죠? 운동을 통해서 이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장 호르몬을 저해하는 요인이 어때요? 무기력해지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이제 질병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하수체라는 데에서 나와요. 그래서 피투이터리 글랜드라 그러는데 이 피투이터리 글랜드는 뇌하수체 위에 보면 시상하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상하부에서 성장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로스 호르몬, 릴리징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의해 가지고 뇌하수체에서 그로스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 그로스 호르몬이 여러 조직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에서 간에서 이제 인슐린 라이트 그로스 팩터 1, 2 하는 게 이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장기에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을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마토트로핀 이래 그래요. 이래가지고 이제 인간 성장 호르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키를 성장시키는 거죠. 성장판에 자극을 주고요. 그 다음에 뼈와 근육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 성장 호르몬은 어때요?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운동, 그 다음에 영양, 어떤 수면에 의해 가지고 성장 호르몬의 이제 분비가 조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체중이 이제 증가하고 감소하고 또 근육량이 또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다음에 인지 능력도 그죠? 인지 능력하고도 관련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상처 치유력이 또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뼈 건강에도 중요하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성장기에는 이 성장 호르몬이 성장에다 쓰이지만 그 성장기를 지나고 나면 이 성장 호르몬이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런 체중이라든지 또
근육량을 유지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뇌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상처를 치유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이런 여러 가지에 관여한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즘은 이제 성장 호르몬 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합성 성장 호르몬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 뇌하수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을 가지고 이제 소마토트로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는 언제 분비가 제일 많이 된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물론 이제 피크로 분비가 되는 건 언제라고요? 깊은 수면이 있을 때, 그죠? 깊은 수면이 있을 때 피크로 나오는데 이제 그 외에도 그래도 성장 호르몬 분비가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식사하고 나서 한 3시간쯤 되면은 조금 분비가 많아지고요. 또 언제? 운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고 나서 90분쯤에 이제 또 분비가 많아진 다음에 피크로 되는 거는 깊은 수면일 때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요. 이 성장 호르몬을 분비 많이 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장 수면 시간과 성장 호르몬 이야기에서 보면 수면이 되고 나서 이제 가장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자고 나서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쯤 때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피크되는 거고요. 또 운동하고 나서 한 30분에서 한 40분쯤 그때 피크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되는 거,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충분히 잘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충분히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애들을 그렇게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분까지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고요. 또 아시다시피 그 애를 많이 키우려면 단백질이 중요하죠. 그러면 단백질은 언제 보충해야 되냐면은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운동하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 것이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운동 강도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맥시멈으로 항상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운동할 때는 안정시보다가 최대 25배까지 이제 증가를 하는데 항상 맥시멈을 못하니까 최대 강도의 한 70% 정도 레벨에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주면 이 운동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많이 시킨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에 그러면 어떤 운동이 도움되느냐? 물론 이제 아시다시피 성장판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달리기 아니면 뭐 수영 그다음에 뭐 자전거 타기 그 외에도 뭐 이제 축구라든지 농구 테니스 뭐 줄넘기 탁구 배드민턴 다 좋아요. 물론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요 자유롭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운동이든지 좋다. 애가 좋아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자. 여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을 위한 수면 권장 시간이 있는데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이제 수면 권장 시간이 다 있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신생아인 3개월까지는 하루에 보통 한 14시간에서 7시간 이렇게 이제 지금 권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성인기는 7시에서 9시간 자라고 돼 있지만 사실 이렇게 잘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어찌됐든 간에 잠은 많이 자는 것이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포인트고요. 특히 이제 성장을 정말 해야 되는 이 10대, 그죠? 10대 보면은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잘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애가 많이 잘 수 있도록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성장기 우리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3명 중에 1명이 잠을 잘 못 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 33.1%가 그 권장 수면 시간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왜 잠이 부족하노? 이렇게 했더니만 1번이 뭐냐면요. 한 48.9%, 50%가 전부 다 공부. 좀 안타깝죠? 그 외에도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TV 시청, 드라마라든지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잠이 부족한 원인이 된다고 지금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어린 성장에 이 수면이 왜 중요하냐?
그죠? 그래서 전문가가 선정한 세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수면이지, 수면.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애가 잘 크려면은요, 아시다시피 잘 자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놀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되죠. 결국 뭐냐면 수면과 운동과 영양인데 결국 충분히 자주면 어떻게 해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되고 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되면은 성장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또 결국은 어디에 도움이 돼요?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노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동이잖아요. 운동을 통해 또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될 거고 또 그럼 또 면역 체계가 또 업되고요.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가 또 해소가 되면 또 더 잘 자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잘 먹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영양이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 거죠. 그럼 영양이 또 공급되면 이게 또 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 면역과 또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서로 이제 시너지가 되는 거겠죠. 그 결국은 뭐냐면 수면, 운동, 영양이 삼박자가 잘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또 어떤 연구에 보면은요, 6세 아동이 수면 시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IQ가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8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8시간 보다가 적게 잔 경우 보다가 10시간 이상을 자면은 IQ가 10점이나 증가한대요. 그래서 우리 애를 10시간씩 재워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수면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당뇨 있죠, 당뇨. 그러니까 왜 선천성 당뇨 아니면 이제 보통 소아당뇨로 하는 거는 타입 1 당뇨잖아요. 근데 이제 성인 당뇨, 타입 2 당뇨는 아시다시피 뭐니까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비만 이런 거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 수면 습관하고도 이제 타입 2 당뇨가 관련돼 있는데 결국은 밤에 잠을 안 자게 되면 내가 비만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수면과 식욕에 작용하는 무슨 호르몬? 그렐린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수면과 식욕,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하는 어떤 뇌기능이 어떤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자극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가 많아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비만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대사성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관련돼 있는 이런 당뇨병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 시간 부족으로 결국은 그렐린 분비로 가고 비만 가능성이 증가한다. 아직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수면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특히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더 이제 관련성이 높은데 수면 기간이 짧을수록 렙틴의 농도도 낮아져요. 렙틴 아시죠? 렙틴 뭡니까? 식욕 억제 호르몬이죠. 그리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요, 또 신체 활동도 또 줄어들게 되고, 또 잘 안 움직이다 보니까 수면 감소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때문에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압과 같은 이런 심혈관계 같은 요인이 또 증가한다는 거. 결국 뭐예요? 수면이 결국은 성인의 대사증후를 유발한다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권장하기로는요. 생후 3개월 이후부터는요. 결국 뭐예요? 이게 수면 교육을 시작한다. 그럼 애를 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엄마, 부모님이 한테 이 수면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의 좋은 수면은요. 결국은 잠을 푹 잘 잘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낮에 충분히 움직이게 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낮에 충분히 운동을 시킴으로 해서 즉 낮에 햇빛을 받고 밖에 외부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운동을 많이 하면 밤에 더 깊은 잠을 잔다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고요. 또 질 좋은 잠 만들기. 결국은요. 적당한 온도는 한 18도에서 23도, 24도도 높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무 습도도, 그죠? 적당한 습도. 자다 깼을 때 기침하지 않을 정도. 그 다음에 어떻게 조도를 낮춰서 캄캄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전등이라든지 스크린 같은 걸 없애주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눈에 자극이 되는 이런 환경을 없애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못 만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소화기학계에서 보면요, 수면 어떤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보시면요. 자고 깨는 시간을 일정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요. 애들뿐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잘 수 있도록 깰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또 평일 휴일에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휴일 되면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루틴을 벗어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즉 평일도 휴일도 똑같이 자야 되고요. 또 마지막 식사는 충분히 하긴 하지만요.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 하되, 그죠? 카페인 음료를 피해야 되고요. 침실은 어둡게 하고요. 방안 온도는 24도 이하. 그 다음 침실을 벌 받는 곳으로 사용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성인도 마찬가지로 애들도 자는 공간은 정말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TV나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수면 환경이라는 거는 결국 성인으로 갈 때까지도 중요한 어떤 키가 된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장기 운동과 두뇌 건강인데요. 요즘 비대면 수업 때문에 사실 애들이 점차적으로 신체 활동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게 집중력을 떨어뜨리고요. 그래서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뇌의 성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시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운동을 자꾸 시켜주고 외부 어떤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초록 우선 어린이 재단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만 하루에 신체 활동이 30분 미만인 사람이 55.6%.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지금 24.4% 상승할 정도로 지금 애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급격히 줄어든 애들의 활동량은요, 결국은요, 두뇌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애들이 밖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코치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화라는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애가 생후 언제까지? 1000일이 될 때까지. 그죠? 이때의 시간이 정말로 애의 평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애 초반 15년의 어떤 영양과 생활 습관 등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 그리고 운동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성장 호르몬과 관련됐다는 거. 그래서 아동기에는요, 가능하면 어떻게, 아동이 가능한 시기에는 청소년 제2 성장기까지 결국 뭐냐, 이동이 가능한 시기부터 청소년 제2 급성장기까지는요, 이때는 많이 놀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애들이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뛰놀게 해주고 또 그러므로 많이 뛰놀게 해주면 뭐예요? 결국은 애가 성장도 하게 되고 두뇌 발달도 많아지게 되고 또 밤에 잠도 잘 자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순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코로나 전에도 지금 내부에서 활동을 밖에 활동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점점 코로나 때문에 또 더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외부 활동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성장은 뭐 잘 아시다시피 모든 나이에 꾸준히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급성기가 있잖아요. 급성장기. 결국은 뭐냐면 생후 태어나자마자 한 2, 3년 정도의 급성장기가 있고 또 언제예요? 제2차 성징 있는 거죠. 이런 사춘기, 요때 이제 급성장기가 있는데 그러면 모든 우리 아이가 같은 시기에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모든 아이들이 급성장기가 동일하지 않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급성장기에 사실은 어린이의 영양 관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언젠지 우리가 다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어떤 애는 좀 늦게 급성장기가 있는 애들도 있고요. 좀 어떤 애들은요, 빨리 평균치보다 빨리 있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 급성장기가 평균보다 앞으로 당겨져 있다는 연구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건 거예요. 미리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애가 성장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영양 관리해주고 수면 관리해주고 운동시켜주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습관적으로 이런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우리 애가 성장을 할 시기에 정말 많이 큰다는 거겠죠. 그래서 빨라진 급성장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2001년도하고 2018년도를 비교해 본다면은요, 틀림없이 지금 키는 2018년도가 0.2cm 정도 더 늘어났잖아요. 근데 보면 급성장기가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그 중학교거든요. 중학교 때 보면 9.9에서 지금 8.1로 줄어들었죠. 결국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이후 큰 성장의 보면은 11.6에서 8.7로 줄어들었는데 전반적인 키는 더 늘었죠. 결국 뭐냐면요. 요즘 우리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 전에 미리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애도 보시면은 24.9에서 21.6인데 보면은 키는 더 커졌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남자이든 여자이든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전에 더 많이 크고 있다는, 빨리 큰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이들의 영양 관리를 미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정 시기에 맞춰서 하지 말고 미리 해야 된다는 사실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 정상적인 성장 흐름을 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요. 평소 이제 어떤 운동, 그 다음에 잠, 영양을 평소에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급성장기를 갑자기 앞당겨서 위험 요소 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게 성조숙증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고 건강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성조숙증 이야기도 말씀드렸듯이 성조숙증의 원인은 사실은 환경 호르몬의 가능성이 많다.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환경 호르몬을 줄여줘야 되고 환경 호르몬 들어갔으면 이거를 디톡스를 개념으로 해서 환경 호르몬을 없애줘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기에 필요한 게 이제 결국 뭐예요? 성장, 수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도움되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이야기 드리면 성장에 물론 도움되는 건 여기 보면 이제 미네랄, 칼슘,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 철분, 아연. 당연히 이제 성장에 도움되겠지만 사실은 이게 뭐 성장만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역도 돕고 다 도움되겠죠. 성장에는 특히 이제 칼슘, 철분, 단백질, 아연에 도움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부분. 면역 부분은 유산균, 그죠? 장 건강이잖아요. 우리 몸 면역이 70% 차지하고 있죠. 유산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단백질.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또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뇌와 눈에 좋은 게 뭐야? DHA와 관련된 오메가3 지방산이 중요하겠죠. 결국은 뭐냐면요. 뭐 굳이 성장은 4가지고 면역은 3가지고 두뇌가 1가지가 아니라 이 모든 거. 결국은 뭐냐면 비타민, 미네랄. 그죠? 이 미네랄 중에서는 칼슘, 철분, 그 다음에 아연 이런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그 다음에 오메가3. 이 모든 게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결국은 뭐예요? 이런 어떤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성장기에 요즘 애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애들이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적이죠, 성적. 성적과 그다음에 학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린이 스트레스 줄여주려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이가 하는 말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비판할 수 있게 들어줘야 돼요. 수용해줘야 된다는 거죠, 수용. 그죠? 그 다음에 작은 일이라도 애하고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조그만 일이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 그리고 몸 써서 같이 놀 수 있는 놀이거리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큰 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그죠? 뭡니까? 즐기기도 하고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힘들면은, 엄마 품에 안겨서 실컷 울게 하라.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 되겠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뭐가 힘든지를 자꾸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컨택을 하는 거죠. 자주 안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사실 많이 크게 성장하기를 다들 원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바쁘고 또 애들도 바쁘다는 어떤 핑계로 사실은 별로 신경을 못 쓰는 환경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우리 애를 위해서 이런 어떤 세심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환경을 바꿔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애를 조인성이나 아니면 서린이처럼 그렇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이상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